네,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선보인 코너죠. JB타임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입니다. 더 막내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니라 날카로운 분석을 더해서 더 풍성합니다. JB타임즈. 저는 JB와 촌철님들의 소통창구 더막갑니다. 네. 참 오늘이 사흘째죠. 네, 왜 이렇게 아침부터 힘이 없으세요? 이제 발동에 걸려야 되는 거죠. 네, 자 사흘째 어떻습니까? 네. 하실만 하십니까? 네, 아니요. 아직은 부끄럽습니다. 의우우님이 네. 의우우님이 네. JB타임즈만 보고 가야겠다. 이때가 JB가 제일 괜찮아 보인다 하셨는데 그러지 마세요. 물론 이 코너에서도 JB의 매력이 발산되지만 인터뷰는 더 풍성합니다. 더 날카롭고 네. 조금 더 참고 들어주시고요. 네. 존버 정신님이 더막가 좋은데 뉴스가 좀 가벼워 보이네요. 열심히 잘해보세요. 네, 따끔한 충고 감사합니다. 더 잘할게요. 네, 그리고요. 네, 시선 집중은 라디오는 물론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와 또 소통하실 수도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8001 열려 있고요. 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AS 타임 가져야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방송 좀 뜨거웠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후보 양 캠프 인사를 연결을 해서 네. TV토론 1차 토론 연장전을 펼쳐봤어요. 예. 화제도 많이 됐고 뉴스도 많이 됐는데 어젯밤 2차 토론이 있었잖아요. 네, KBS에서 했었죠. 보셨죠? 네. 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봤는데 내곡동을 두고 이제 두 후보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그간 해명이 매번 달라진다. 자고 나면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내곡동 땅 사진을 보여줬어요. 네. 오 후보 처가 땅이랑 이상득 전 의원 사유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땅이 붙어있다. 결국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땅들이 붙어있는 곳이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오세훈 후보는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 처가가 상속받은 땅이고 지독한 모함이다. 입만 열면 내곡동 말고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자. 약간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어요. 근데 보면서 좀 돌고 돈다 토론이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돌고 돈다는 게 이제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까? 네, 뭔가 새로운 건 없고 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만약 JB가 사회자였다면 네. 두 후보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까? 일단 이 멘트부터 했겠죠. 후보님 시간 다 되셨습니다. 아, 그 멘트는 어제 사회자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니 그 TV 토론의 진행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룰이기 때문에 요 멘트가 아마 가장 많이 나왔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미 질문 던졌어요.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나 오세훈 후보 모두 저희하고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거기서 이제 그 중점적으로 질문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좋은데 자 지금 이제 그 땅 투기 사태가 이제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럼 서울시장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미 질문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걸 더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두 후보의 공약을 보니까 이 개발 공약이 또 뭔가 갑자기 전진 배치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개발과 연결이 되는 게 뭡니까? 지금 땅 투기 사태의 본질은 뭔가요? 개발 정보를 미리 이용해서 그렇죠. 투기를 한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단속 내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뒤지는 거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죠. 네. 네. 아마 저는 이 질문에 좀 방점을 찍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요즘에 공약이 잊혀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 공약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증하는 시간을 3부에 마련을 했습니다. 예. 3부도 시선집중, 귀집중 해주시고요. 네. 뉴욕의 뉴욕타임즈, 시선집중엔 JB타임즈. 첫 번째 뉴스 어떤 걸로 정리할까요? 자, 요거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어제 나란히 땅 투기 조사 계획 및 진행 상황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투기 사범은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경찰 파트죠. 여기는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내부 정보 이용, 차명 거래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수사 인력을 지금의 2배인 1,560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이랑 경쟁하는 것 같아요. 경찰이 약간. 그렇죠. 검경이. 네. 네. 그러니까 팔 걷어 붙이는 게임 하고 있는 것처럼 좀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미면 이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아마 시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의 그 관계가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으니까. 네. 하지만 이번 건은 경쟁이 아니라 조율의 결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율의 결과.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전날 청와대에서 반부패 정책 협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검찰이 지시를 내리고 경찰이 브리핑한 내용은 그 후속 조치로 보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어제 검찰과 경찰만 나선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섰습니까? 국세청도 나왔어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이 투기 전수조사 들어간다고 밝혔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 어떤 얽혀 있는 기관들은 거의 총동원돼서 내지 모두가 나서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밝힌 차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경의 경쟁 부분보다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건 좀 다른 대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대목이요? 네. 그게 뭘까요? 어제 국가수사본부가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수사 상황을 잠깐 언급을 했어요. 추려드리면 국회의원 본인의 투기 의혹에 대한 고발과 진정 사건이 5건 있었고 국회의원 가족 3건 있었고 투기와는 거리가 있지만 다른 혐의 잡힌 게 2건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 본인과 관련된 5건 가운데 실명이 공개된 건이 2건이 있어요. 있습니다. 민주당의 서영석, 양향자 네. 두 의원건인데 근데 이제 그 국가수사본부가 이 두 의원건을 들여다보려는 계기를 보니까 서영석 의원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고 네. 양향자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2차 받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 바로 그러니까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뭔가 딱 오는 게 없습니까? 딱 아직 안 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이 직접 셀프 고발한 경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당이 내지 직접 확인되지 않고 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각 당이 이번 사태 맞아가지고 뭔가 액션을 좀 취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윤리감찰단이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 받았다고 했고 그래서 묻고 싶은 건데요. 도대체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네. 왜냐하면 윤리감찰단 자체 조사를 해서 뭔가 좀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고 또 법적으로도 이래서 뭐 고발이든 수사회라든 이렇게 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절차적으로 그렇게 가겠죠. 지금 근 한 달 지났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 허심 쓰고 있었던 거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네. 여기서 더 그러니까 뭐 하나만 덧붙이면 민주당 같은 경우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찾아갔잖아요. 갔죠. 소속 의원 어떤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해달라고. 네. 그럼 또 윤리감찰단은 뭐고 국민권익위원회 또 뭐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국민의힘은 아예 이런 방구 말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이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안 드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헛심 쓰지 말고 수사나 지켜봐라. 네,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뉴스 행간을 짚고 분석하는 게 바로 JB타임즈의 기획 의도입니다. 네. 거기에 얹어서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수사에 협조도 하시라. 물론이죠. 열심히 하시라. 당근. 네. 네, 그러면 다음 뉴스 준비된 오디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의 수위를 더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추가로 넣었는데요. 강제징용 보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의 주장도 교과서에 싣도록 했습니다. 네, 또 열받는 뉴스 하나 나왔죠. 그죠? 네.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삽입한 교과서를 대거 심사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네, 무슨 연례 행사도 아니고 예, 매년 이거 이 뉴스를 보게 됩니다. 몇 개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초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역사교과서는 거의 모두 네. 이렇게 정리해도 무방하다. 30종 모두.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돼 있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거나 다 이렇다라는 거고요. 네. 위안부는 싹 도려내봤어요. 아예 언급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강제성 이거 다 드러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과서를 통한 역사 도발. 왜곡,
도발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그 범위인데요. 자, 초중고 거의 모든 사회역사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이 실리면 일본의 젊은 세대는 뭐 보고 배우냐라는 겁니다. 그럼 역사 인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은 나쁜 나라. 독도는 일본 땅 이렇게 되겠죠. 독도는 일본 땅인데 불법 점거하고 있으니까 한국은 나쁜 나라. 그러니까요. 이런 인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딱 이 타이밍에서 하나 환기되는 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있었을 때 일본 안에서 혐한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랬죠. 이때 이제 우리도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네. 혐한 분위기가 주되게 나타나는 세대가 젊은 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안에서 넷 우익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주축도 젊은 층입니다. 자, 일본의 젊은 층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교과서의 상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저는 이걸 지금 제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하나만 더. 일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도 심해요. 한복도 자기네 거, 김치도 자기네 거. 심지어 이제 삼계탕도 네. 자기네 거라거든. 참 도대체 자기네 거 아닌 게 뭐예요 도대체?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자기네 거래. 선을 넘고 있어. 그럼 우리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땅덩이도 지금 독도는 뭡니까? 자기네 거라고 하니까 이것도 아닌 거고. 네. 자, 그러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그냥 우리끼리라도 민족의식으로 똘똘 뭉치면 되는 겁니까?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화적 의식적 쇄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방침이 나왔는데 역사교육 강화하고 그래서 뭔가 관련 이벤트 이런 거 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 교육부라고 하는 부처의 성격이 그래서일 수밖에 없겠지만 대부분이 대내 그러니까 조치죠.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하는 안에서의 조치인 조치인 거죠. 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중국이나 일본 모두 정부 차원에서 저강도 역사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상대로. 네. 그러면 대내적으로 역사 인식을 바르게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기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대외적인 대응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도 공정이라고 해서 중국 정부가 뒤에서 하고 있는 거 세상 다 아는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문부 과학성이 대놓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고. 그러면 대외 대응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잖아요. 네. 반크나 이런 어떤 민간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민간기관에서 하는 건 하는 거고 정부적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해야죠. 한류 칭찬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사 불러가지고 뭐 초치하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뭐냐면 어떤 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 어떤 뭐냐면 실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있고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한번 국민한테 좀 보고 좀 해봐라.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좀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좀 풀려야 된다. 이렇게 대응을 가지고 가던데 그게 방안이 될까요? 아니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 얼어붙은 이유가 뭐예요? 역사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실 첫 단추는 네.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고 위안부 문제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뭐 양보하고 뭐가 있어요, 도대체? 할 거 없습니다. 그잖아요. 네. 자, 그러면 아니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할 생각이 없는데. 네. 근데 그게 문제는 진실의 영역에 있는 걸 양보하면서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여기다가 교과서 가지고 이렇게 도발하는데 어떻게 풀어요, 그거를? 여기서 그러니까 진실은 타협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8451님이 무대응도 대응이라면 너무 빨리 대응하고 있네요. 네. 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이맹호님, 우리 외교부 뭐 합니까? 김영선님, 그럼 대마도는 우리 거 해주셨고, 이석기님, 이제 일본과 전쟁이 필요합니다. 네. 선전포고 좀 하자 해주셨고, 스티그마님이 그만 좀 해라 교과서.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기분 나쁘거든요. 이러면.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게요. 아까 조금 전에 일본의 넷 우익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저희가 일전에 한번 인터뷰했는데 소분홍이라고 중국에서도 그 한복도 우리 거 김치도 우리 거 심지어 삼계탕도 우리 거 했을 때 열광하는 층이 뭐냐면 소분홍이라고 다 또 젊은 층이에요. 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된 사고와 역사 상식을 갖고 자라난 이 세대들이 10년 뒤, 20년 뒤가 돼서 어떤 주류가 되어버렸을 때 동북아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보다 미래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박노스님이 진짜 BTS 병역 복무 소속을 독도 경비대로 하자. 야, 그거 아이디어. 실급만 안 해도 좋고. 야, 그거 진짜 아이디어다. 아미의 성지로 하자. 뭐가 좋은 아이디어예요. BTS를 이용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대처를 해야죠. 아니 그것도 하나로. 정말 화가 나네 아침부터. 네. 저한테 화내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통계청이 2015년 인구 주택 총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20살부터 44살까지 미혼 인구 가운데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두고 캥거루족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 사람의 비율이 62.3%라고 합니다. 30대만 따로 떼어내면 54.8%라고 합니다. 왜 30대만 따로 떼어냈느냐? 20대는 대부분이 학생이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네. 뭐 그거는 그렇다 할 수 있지만 30대의 경우는 좀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30대만 따로 떼어서 보니까 54.8%였고요.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인구의 42.1%가 비취업 상태였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인구 가운데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0.7%. 반면에 미혼 1인 가구의 59.3%.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부모와 함께 안 살고 독립하는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네. 월세. 요즘 청년 문제가 좀 그대로 담겨 있는 통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굳이 설명 말씀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이 숫자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 점만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통계 하나만 잠깐 언급을 할게요. 네. 30대 남성과 여성의 미혼 비율인데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은 남성과 여성의 30대 남성과 여성의 미혼 비율이 각각 50.6, 39.2%였거든요. 네. 근데 세종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각각 26.7%, 15%로 뚝 떨어져요. 자, 그럼 왜 이렇게 그 서울과 세종의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세종시는 3다시다. 3다시. 네, 어떤 점에서 3다시냐? 질 좋은 일자리가 많다. 그다음에 질 좋은 주택이 많다. 그다음에 질 좋은 보육시설이 많다. 이게 세종시의 특성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30대 남녀의 미혼 비율이 뚝 떨어지더라. 결국 여기서 이제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세종시 케이스에서 답은 다 담겨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해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과연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혼 꼭 해야 되냐, 결혼할 수 있는 사회가 맞냐 이런 고민이 많은데 지금 약간 촌철님들 댓글도 좀 그래요. 잠온다님이 출산하면 인생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나라다, 이런 거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더불어서 저는 좀 약간 요즘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하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요즘인데 이런 사회 변화를 좀 먼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바로 그 사회 변화의 지향점 힌트가 되는 게 세종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인프라 그걸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3820님이 공무원들은 자기들 사는 세종시만 좋게 해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 진행하면서 촌철촌철 하니까 무슨 뜻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마지막으로 그거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네, 촌철 살인을 날려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일컫는 애칭입니다. 네. 네, 뭐 많은 의견, 질문 그리고 또 나누고 싶은 얘기 뭐든 좋으니까요. 남겨주시고요. 시선집중 2부와 3부에서도 활발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요 멘트 하고 갈게요. 네. 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좋아요 꾹, 구독 꾹, 공유 널리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빚쟁이 멘트는 빠뜨리질 않는군요. 네. 자,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